자, 필수서 78페이지 펴주십시오. 78페이지. 자, 이번 주까지 좀 쌀쌀하고, 다음 주가 이제 설 끝나고 이제 다다음 주 뵙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 좀 시작해야죠, 이제. 예. 요까지는 좀 쌀쌀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명절 끝나면 이제 쉬는 날 없습니다. 어린이날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정도. 그리고는 이제 추석 때까지 쉬는 날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달려갈 생각 하셔야 돼. 78페이지. 자,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 3, 4월 달부터서는 요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암기하고 갈 테니까 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랑 한번 보세요. 일단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분석이 아니야. 그냥 투자의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거야. 기록.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돼?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암기해야죠. 예. 자,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은 크게 보유기간과 기간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조세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죠. 보유할 때는 임대차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기간 말에 부동산을 매각 처분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조세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동산 투자 현금 흐름은 일단 취득은 버리고 보유 기간에 임대차, 기간 말에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걸 봐요. 지분 복귀액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 복귀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록하는 방법은 미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 말에 매각을 통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렇게 부르지만 미국 애들은 지분 복귀액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 지분 복귀액은 내 돈이 돌아온다는 뜻이야. 내 돈이. 투자한 내 돈. 투자한 내 돈은 언제 돌아오니? 그러면 언제? 매각했을 때 지분이 내 거란 뜻이니까. 그리고 보유 기간에는 임대차 현금 흐름이 있죠. 근데 임대차 현금 흐름을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영업이라고 불러요. 임대차를 영업. 자, 그리고 둘 중에 나 하나만 하겠소. 그러면 보유 기간 해야 돼, 기간만 해야 돼. 찍어. 보유 기간이 99% 나와요. 기간만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보유 기간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보유 기간의 암기는 일단 5단계로 암기하죠. 가유, 안 가유, 이게 시작이잖아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그래서 가유, 순, 전후 이렇게 암기하죠. 자, 가는 가능한 총소득, 가능 총소득, 유는 유효 총소득, 여기는 순전후가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가유 딱 하나 끊어서 가유, 순전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죠. 일단 요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미국에서 영업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른다? 임대차. 영업 경비니까 임대차 경비 이렇게 번역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순영업소득이야. 순영업소득, 영업이야. 영업. 그럼 이것도 임대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순소득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봐요. 영업소득세. 그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이런 것만 조심해 달라는 거야. 영업경비, 임대차 경비. 순영업소득, 임대차 순소득.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임대차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자, 그리고 가유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가유만. 그래서 전제가 오피스 빌딩이야. 오피스 빌딩. 몇 개? 방이 100개짜리 오피스 빌딩이에요. 자,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확인해 봅니까? 이런 걸 확인해야죠. 임대 단위. 임대 단위. 방이 몇 개니? 그랬더니 방이 100개예요. 그리고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그래서 100호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이게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투자자가 임대 단위가 100개고 100개를 내가 꽉 채웠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이 나오죠. 그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 단위를 꽉 채우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억이니까 야, 저 오피스 빌딩은 말이야 임대 단위를 꽉 채우면 1억까지 가능한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공실. 일반적으로 공실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지금 오피스텔이 많으니까. 그래서 공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 공실이라고 돼 있으면 방이 10개가 안 나가고 90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그러면 공실을 뺀 걸 내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을 차감한 걸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 이해할 거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단위를 꽉 채웠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 근데 뭐가 존재한다? 공실이 있기 때문에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요게 이해 다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암기해야죠. 우리는 실무에서는 공실만 따져요. 공실만. 실무에서는. 그런데 기록을 할 때는 공실 말고 뭐 불량부채도 따지고 기타 소득도 따져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냥 암기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공실의 공, 불량부채의 불, 기 해서 공불기 이렇게 암기합니다. 공불기. 실무에서는 뭐만 중요하다? 공실, 그러니까 공실, 불량부채는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합니다. 그럼 보세요. 공실은 방이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 불량부채는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저희들은 실무에서 쓰지 않는 용어니까. 근데 뭐라고 적어져 있냐 봤더니 받을 수 없게 된 임대료. 받을 수 없게 된 임대료.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집주인들이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코로나 때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임차인한테 이번 달에는 월세 절반만 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을 못 받게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불량부채라고 그래요. 즉 부채는 받아야 될 빚인데 불량이니까 받지 못하게 된 빚.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금 부채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부채는 받을 수 없게 된 임대료고, 그리고 또 봐요. 공실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실이. 그리고 공실이 보편화됐다는 거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이 요 소득, 기타 소득을 만들려고 해요. 이 기타 소득은 임대차 이외의 소득은 다 기타 소득이에요.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게 두 개 적어져 있지만 수없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오피스 빌딩이니까 낮에 주차장이 비니까 일반인에게 유료로 수익을 얻는다든지 뭐 자판기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임대 단위를 꽉 채우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이고, 그리고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공실 말고도 불량부채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더라. 여기까지가 딱 이해야.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자, 항상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 나와.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줘도 되는데 11월 달부터 강의를 들은 사람은 자, 얘가 좋아서 환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싸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얘가 항상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헉 한다고. 헉.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벌 거 다 벌었다. 벌 거 다 번 거예요. 그러면 벌 거 다 벌었다. 그럼 이제 한 줄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이제
나갈 일만 남았구나. 나갈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순전후는 지출 항목으로 분류한 거예요. 지출 항목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면 돼. 아, 공시를 빼고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출할 것만 남았구나. 지출할 것만. 그래서 이제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이제 찾아보는데 첫 번째 경비가 있어. 경비. 자, 경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활동의 비용이에요. 활동과 관련된 비용. 그래서 어떤 사례를 넣느냐? 내가 중개업소를 운영해요. 중개업소. 그런데 고객이. 그래서 고객에게 대접한 5,000원짜리 커피. 고객에게 대접한 5,000원짜리 커피. 이건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죠. 이건 경비야. 경비. 그런데 친구가 놀러와서 커피를 대접하니라고 산 5,000원. 친구한테 준 5,000원 커피는 이건 경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잡비지. 잡비. 그래서 이 경비는 반드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경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비. 그리고 모든 활동에서 경비가 있겠어요. 경비가 없는 것도 있겠어. 찍어봐. 경비가 없는 것도 있겠어, 없겠어. 알려주시오. 경비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활동에는 경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경비가. 활동의 비용, 경비. 그런데 여기는 임대차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이게 영업 경비죠. 영업 경비. 이게 일대장이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비용이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경비겠죠. 경비. 이게 일대장.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걸 암기해야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대출을 써야 된다. 대출을 안 써도 된다. 반드시 대출을 써야죠. 그리고 대출을 썼으면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은행에 갖다 바쳐야죠. 이걸 미국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을 통해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돈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 내야죠. 세금. 소득세는 다 국세입니다. 국세. 소득세고 여기는 임대라고 돼 있으니까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그래서 이 뒷문장은 순전후는 전부 다 비용, 지출과 관련돼 있어요. 지출. 그래서 일단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있어. 일대장이 뭐라고? 영업 경비, 임대차 경비. 두 번째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과 관련된 영업소득세.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영부령이야. 그리고 연상은 이렇게 하죠. 임대차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놀러 좀 가야지. 설악산을 놀러 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 미시, 령도 아니고 진부, 령도 아니고 어디로 놀러 간다고? 영부, 령으로 놀러 가요. 이게 암기 코드죠. 영부령. 어디 놀러 갑니까? 영부령.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영업소득세. 자, 그리고 경비야, 경비를 빼면 항상 남는 게 생긴 거죠. 예, 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이야. 이게 순소득. 얘는 항상 남은 것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소득하면 경비를 뺀 거야. 경비. 이런 거 좀 기억해 줘야 돼. 아니 임대사업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5만 7천여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순소득 이러면 남은 걸 말해. 이 남은 것은 활동으로 남은 거니까 활동의 비용인 경비를 뺀 게 항상 순인 거예요. 경비를 뺀 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공시를 빼고 뭔가 실제 유효한 총소득이 계산되면 여기다 뭘 빼? 활동의 비용인 경비를 빼고 경비를 빼면 남은 걸 우리는 순소득, 순영업소득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거죠. 자, 영업소득세는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지, 세후. 그래서 봐요. 경비를 빼면 남은 거 순소득. 세금을 빼면 남은 거 세후. 그래서 항상 요 놈이 암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부채 서비스 이렇게 암기한다고. 부채 서비스에 시옷자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세천 이렇게 가다. 그러니까 은행의 지출, 은행의 지출을 뺍니다. 그러면 무조건 세전이야. 세전. 그 다음에 세금을 고려해서 세후가 나오는 거예요. 경비를 뺀다. 경비를 뺀다. 순.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세전. 영업소득세 세금을 뺀다. 세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요 순전이에요. 할 것도 이거 자체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이걸 암기해야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짚어볼 테니까 잘 봐요. 78페이지에 기출적보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자, 10번 시험, 10번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2번 정도가 이렇게 나와. 2번 정도가. 동그라미 1. 유효총소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요표 물어보는 거죠. 유효총소득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뭘 더해서 기타 소득을 고려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순영업 소득이 뭡니까? 순소득은 남은 거니까 뭘 차감한 거야? 경비지.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세전 현금 흐름이 뭡니까? 봤더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많이는 안 나와. 아니, 나오긴 한다. 이거 그냥 읽는 거잖아, 이게.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한 줄 암기부터 해봅시다. 항상 머릿속에 뭐가 핵심이다? 임대 단위를 확인해야죠. 임대 단위. 그래서 임대 단위가 꽉 찬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 공실이 있다. 그래서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간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공실뿐만 아니라 공불기, 공실, 불량부채는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출 항목 세 가지.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세, 영업, 소득세, 영불이야. 그래서 영업 경비를 뺀다 그러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세전, 영업 소득세를 뺀다 세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출 항목. 이 지출 항목이 도대체 뭘 말하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니? 그럼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뭐가 나옵니까? 영업 경비. 영업 경비는 임대차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임대차 활동과 관련된 비용. 그럼 이제 뭐야? 임대차 활동과 관련해서 유지비, 수선비. 아, 임대차 경비 같아. 관리비, 대표적인 경비죠, 경비.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야, 관리비가 아니야. 관리비인데 꼼꼼하신 분들이 가끔씩 질문을 주는 항목이야, 이가. 첫 번째.
야야 미스터 우가 전기, 수도, 가스는 요새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내잖아. 임차인들이 자기 거 쓴 거 개별적으로 내는데 야 이런 게 야 영업 경비에 실무적으로 포함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시험하고 상관없이. 시험하고 상관없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1번 아무 생각 없다. 2번 뭔가 내겠지.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공용 부분 있잖아.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임대 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해야죠. 공용 부분은. 그래서 이 전기, 수도, 가스 대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라는 거야. 그다음에 요새 중요해진 게 화재 보험에 대한 화재 보험료. 요거 대표적인 영업 경비. 그다음에 이제 이놈이 중요하다면 따로 제가 떼놨잖아 이렇게. 세금 중에 재산세만 영업 경비야. 즉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거야. 봐요. 우리가 부동산을 단계별로 세금을 따지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종부세 빼더라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근데 취득세는 임대차 활동과 상관이 없어. 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쓰는 비용 세금이야.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임대차 활동하는 거니까 임대차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야. 또 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항상 부동산을 팔려면 뭐부터 끊어? 임대차부터 다 끝내놓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잖아. 매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영업경비라고 하지 않아요. 뭐만? 그렇죠. 임대차 기간에 따박따박 나가는 세금인 재산세만 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겁나 잘 나온다고. 겁나.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라고 적어져 있죠. 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왜? 이거 봐요. 공실, 불량부채는 따로 기록하잖아. 영업경비 일리가 없지. 따로 기록하니까. 공실, 불량부채, 기타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다른 지출이잖아. 영업경비랑 별도로 기록한다고. 별도로. 그래서 영업경비 아닌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 있어. 네, 봅시다. 관리인의 업무비라고 이렇게 나오면 관리인의 업무비. 요건 영업경비일 것이다. 영업경비가 아닐 것이다. 요건 영업경비야. 관리인의 업무비는 관리비지. 그런데 우리 시험에 2번이나 개인적인 업무비 이렇게 넣으면 이건 업무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용이야. 개인적인 비용. 개인적인 비용. 그러니까 관리인이 저기 우리 공금에서 배가 고파서 내가 뭔가 하나를 사 먹었어. 한 10,000원 꺼내서. 그리고 뭐라고 우겨? 요거 업무비야. 이렇게 우긴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으로 뭔가 쓴 돈은 업무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업무비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니라고. 영업경비가 개인적인 비용이지. 그리고 요건 일단 중요치 않아.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밑에 봐요. 기출족보 동그라미 1.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잘 나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뭐에 포함되나? 영업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는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국 재산세만 영업경비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그냥 동그라미 2번 봐요. 관리인의 업무비 이렇게 나와. 관리인의 업무비. 그럼 당연히 영업경비이지. 그런데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 이렇게 나오면 영업경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자,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은행에 갖다 줄 돈이 원금과 이자 두 가지죠.
요걸 합친 용어가 원리금 상환액. 몇 글자예요? 6글자. 요건 없어. 요건 없어. 원리금 상환액 6글자. 요걸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6글자. 우연찮게 글자 수가 똑같아.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나오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런데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봐봐.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셔요. 자, 보유기간에 기록하는 부채 서비스액이란 원금을 제외하고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을 의미한다. 즉 부채 서비스액이란 원금은 빼고 이자 지급액만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다. O, X. 이게 X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원금과 이자 합계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미국 애들이 그런다 이런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제 지출항목 3번째 영업소득세. 봅시다. 재산세 한번 봅시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어떻게 세금이 산정됩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재산의 가액을 찾아. 내가 보유한 재산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면 이게 세금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서는 더럽게 뭔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만 다 그냥 곁다리 다 빼면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나 되니 재산가액 딱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산정해요. 이 정도는 세법 안 들어도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요 정도는 미스터 국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재산세는 지방세다 국세이다. 지방세. 이게 세 글자짜리 취득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야. 근데 조심할 거. 지방세인데 지방이 2개가 있어.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합니까? 그러면 항상 시, 군, 구청장이 부과하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래서 이 재산세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항상 세율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세법에서. 우리가 조세 세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무조건 법으로 정해야 돼. 누가 결정한? 국회가 의결로서 법으로 정해요. 법으로.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뭘 결정합니까? 이걸 결정하는 거야.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재산세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해. 그리고 그 금액에 맞게 세법을 딱 봤더니 30%면 30%, 20%면 20% 이런 식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뭐 가격이 10억 원대면 10억에 맞는 세율 적용하는 거고, 가격이 5억이면 5억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뭘 결정하니? 그러면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재산가에. 그래서 재산세가 이렇게 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세법을 들어보면 대단히 복잡스럽게 돼 있잖아.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냐 이거란 말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면 또 그냥 깎아주고 그렇죠. 세금이 너무 적어 보인다 그럼 뭔가 더 플러스하고 뭐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유추해 보죠. 영업소득세는 뭘 찾아? 영업소득이니까 임대소득이야. 임대소득
소득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만든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영업소득을 찾아야 돼. 영업소득. 그럼 우리가 기록한 가유, 순, 전후, 가유, 순, 전후 이 5단계 중에 영업소득을 찾아봐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영업소득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영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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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영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순영업소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순영업소득을 측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하면 그렇죠. 이게 영업소득세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몇 개 받아볼 테니까 봐요. 야,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 알겠어. 예, 그런데 이제 질문이 들어와. 영업소득세잖아. 얘는 순영업소득이고, 얘는 영업소득이잖아. 얘는 순영업소득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셔.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했어. 그랬더니 올해야. 올해. 아유. 올해 총소득이 3억 딱 찍혔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3억 딱 찍혔어. 근데 정부가 너 소득 많이 벌었구나 하고 3억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폭동이 일어나. 폭동이. 항상 모든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들어가? 경비, 활동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활동의 비용. 근데 활동의 비용이 얼마니? 봤더니 2억 9천이야. 2억 9천이야. 그럼 내가 남긴 건 결국 내가 남긴 게 순소득이죠? 내가 남긴 건 결국 얼마뿐이야? 그렇죠. 그럼 어디다가 세금을 부과해야겠어? 여기다가 부과하는 거야. 항상 세금은 경비를 빼고 남은 거에서 일부를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10%다. 세율이 10%다. 그러면 야, 네가 남은 게 1,000만 원이다. 야, 많이는 안 남았어도 야, 국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남은 거에 10%를 국가가 이렇게 떼가는 거야. 세율이 10%면. 그러니까 남은 것을 나누는 거야. 국가가 10%, 내가 90%.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득은 아무런 말이 없지만 뭘 뺀 남은 거야. 경비를 빼고 남은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고. 순영업소득. 우리 직장인들 봐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 연말정산. 연말에 내가 낸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환급을 받는다고. 근데 직장인들이 뭔가 세금을 줄이려면 여기서 직장인들이 이게 월급이잖아. 월급. 정해져버렸어. 매달 바뀌어. 정해져버렸어. 이건 고정이야. 그럼 세금을 줄이려면 뭘 좀 뻥튀기 해야 돼? 경비를 뻥튀기 해야지. 경비를. 근데 직장인들이 경비를 뻥튀기 할 방법이 많지 않죠. 자영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교회나 절을, 그렇죠, 연말 10월 달에 한 번 가지. 그래서 아유, 기부 한 50만 원 하고 500짜리 하나 끊어주시오. 아는데 절 교회 가서. 그게 뭘 하는 거야? 이걸 뻥튀기 치는 거라고, 이걸. 그러면 세금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경비를 빼고 남은 거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공식이야. 이 공식은 시험에 요새는 자주 안 나오지만 여기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암기하냐? 자, 순영업 소득에 대를 딱 붙여. 그러면 이게 순대야. 순대. 그리고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 이상한 것은 뱉어내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순대가 이상합니다. 순대가 이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상한 거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가 뭐니 그러면 이자 비용. 상이 뭐니 그러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우리 수준을 넘어 회계 용역이니까 용어만 기억해 줘. 용어만. 그럼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 대체 충당금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순대 이상 그리고 이상한 거 두 개는 뭐 한다는 거야? 뺀다. 이것만 기억해 줘. 자, 그럼 해보죠. 내가 경비를 빼고 남은 게 1억이야. 그리고 세율이 20%입니다. 20%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세금이야. 나머지 거 없다 그러면. 근데 2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 그랬더니 내고 싶어. 2천. 안 내고 한번 버틴겨 보고 싶어. 안 내고 버틴겨 보고 싶다는 거죠. 세금 너무 많다고. 그럼 이제 정부가 야, 이 세금이 너무 많다 그래? 그러면 뭔가 좀 세금을 깎아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는데 너 이자 너 아까워하잖아. 이자. 너 만약에 이자가 있으면 내가 세금에서 공제해 줄게. 요렇게 나와.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았고 자, 이자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져? 1억에 20%인 2천만 원 세금을 내다가 이자 비용을 공제해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8천에 20%가 되지. 8천에. 그러면 세금이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야. 세금 산정을 할 때 이상한 거 두 개야. 이상한 거 두 개. 근데 이상한 거만 암기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순대 이상.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이상한 거 두 개는 세금 산정할 때 공제해줘. 공제해줘. 왜 공제해줘요? 그럼 왜 공제해줘? 깎아주려고. 세금을 깎아주려고. 이해했다? 그래서 밑에 기출적부를 봐요. 동그라미 1.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는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두 개를 두 글자로 줄여.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두 개를 공제된다. 그럼 이상한 거 두 개를 왜 공제합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하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무슨 효과가 있다. 그렇죠. 요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 두 개, 이상한 거 두 개를 세금 산정할 때 공제해 줘. 왜 공제해 줍니까? 세금을 깎아 주려고. 절세 효과야. 절세 효과. 절세 효과. 자, 그럼 질문이야. 질문. 잘 봐봐. 우리 시험에 나온 질문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적으려면 길어. 봐. 세금을 산정할 때 절세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세금 산정 시 공제해줘. 공제해주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대출을 받고 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인 원금과 이자 지급액이야. 원금과 이자 지급액은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봐. 또 안 들려? 안 들려? 자,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통해서 은행에 지급하는 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X야. 뭐가 들어갔어요? 원금. 원금은 절세 효과가 없어요. 원금은 공제해주지 않아. 원금은 항상 뭐만?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자와 감가상각비. 요렇게 하면 뭐가 돼?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자, 그럼 오늘 얘는 빵코노트 한번 암기 좀 합시다. 자, 설 끝나면 제가 이제 차분히 빵코노트 하루에 뭐 서너 주제씩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올릴 테니까 이제 부지런히 좀 봐주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까? 뭔가가 세 개가 들어와. 그러면 빠져야 돼? 안 빠지고 안에 있어야 돼? 안 빠지면 죽어. 우리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뭔가 많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안 빠지면 죽는다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최소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학은 뭐라도 빵꾼 오토라도 잘 집어넣으면 시험 볼 때 반드시 기억이 난다. 자, 37페이지. 자, 보유기간 현금 흐름만 했어, 지금. 빵꾸노트 37페이지 해봅시다. 일단 보유기간 현금 흐름은 가유, 순전후. 가유, 띄고 순전후. 자, 가에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임대 가능 호수. 임대 단위를 찾고 임대 단위가 꽉 차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가능. 근데 실무에서는 뭐가 꼭 있어? 공실. 그래서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지출 항목에 대한 거죠. 지출 항목은 다 빵꾸 뚫어놨어. 첫 번째가 영업 경비, 두 번째가 부채 서비스에, 세 번째가 영업 소득세.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 남은 거.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그 다음에 영업 소득세를 빼면 세후. 자, 그리고 밑에 뭐 하자 영업경비, 암기하자 영업경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땡땡세만 영업경비에 해당한다. 재산세야. 재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하자 영업소득세. 공식이 순대 이상. 순대가 이상합니다. 딱 공식 정도 이해해 놓고, 자, 2번이 중요해. 2번이 자주 나와. 주택담보대출의 땡자 이자 비용과 건물의 감가 상각비 두 개를 합치면 이상한 거 두 개지. 이상한 거 두 개는 무슨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 자, 여기는 계산 문제가 있죠. 이 계산 문제는 버릴 수 없다. 특히 언제? 올해는 버릴 수 없다. 올해는 버릴 수 없다. 올해는 버릴 수 없다. 왜? 올해는 수익환원법이 100% 나와. 이따 한번 보여줄게. 자, 항상 다음 임대주택의 1년간 현금 흐름이다. 계산은 밑에 다 적어놨어. 자, 연간 세후 현금 흐름을 찾으라고. 세후. 그게 끝까지 다 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제 찾아보자고. 항상 계산 문제도 뭐부터 확인해? 임대 단위. 임대 단위.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우리나라는 임대 단위를 제곱미터로 써요. 임대 면적으로. 임대 면적 100제곱미터.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대부분 호수, 방의 개수로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임대 면적 100제곱미터야.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 얼마야? 2만 원이야. 2만 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에 자, 요렇게 적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2만 원 요렇게 적을 거야. 아니, 시험지에 이제 뭔가 이렇게 표기할 거 아니야. 2002빵빵빵빵 이렇게 적을 거야. 그냥 2만 이렇게 적을 거야. 그냥 2만 이렇게 적어. 원 단위로 웬만하면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부동산은 금액이 커서 원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빵이 1억만 해도 빵 몇 개 쳐야 돼. 1억만 해도.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육박채, 칠빈. 봐봐. 8개나 쳐야 돼. 8개. 그래서 2만 원 이러고. 그리고 조심할 게 월이잖아. 월.
항상 연 단위로 측정해. 연 단위로. 그래서 12개월 그러면 암산이 좀 된다고. 2만에 100이니까 200만 원이네. 200만 원 월세가. 그럼 12달이니까 2,400만 원이네. 한 번이라도 계산기를 덜 쳐야 되니까 2,400이야. 예, 가능 총소득은 정말 계산 잘해야 돼. 왜? 요거 잘못하면 그냥 다 나가리야. 예. 자, 그런 다음에는 자꾸 자료를 봐. 자료를. 세 번째 점박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실. 그럼 공실을 차감하면 뭐야? 공실을 빼면 유효. 이게 머릿속에 떠야지. 공실을 차감하면 유효. 계산이야 그냥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비, 영업 경비가 나왔어요. 영업 경비. 영업 경비를 빼면 뭐야? 순. 그렇죠. 순. 경비를 빼면 순 소득 남은 거.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빼면 뭐야? 세전. 그리고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요거까지 해야 돼. 예, 다시 봐요. 임대 단위를 꽉 채웁니다. 100제곱미터. 요 놈을 꽉 채우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이 나오는구나. 가능. 근데 공실이 있다. 공실 10%지. 10%를 빼면 유효. 그리고 네 번째, 경비 있네, 경비. 경비를 빼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요 놈은 버리면 안 된다. 왜 버리면 안 됩니까? 올해 100% 나올 계산이 하나가 있어. 필수서에 169페이지. 필수서에 169페이지. 필수서에 169페이지. 거기 봤더니 수익하는 법 있죠? 수익하는 그리고 밑에 출제자가 준 자료를 봐봐. 169페이지 1번 박스, 시커먼 박스. 가능 총소득 줬어. 그럼 밑에 공실 있죠? 공실을 빼면 뭐야? 유효. 그리고 영업 경비를 줬는데 경비를 빼면 뭐야? 순영업 소득 산정이야. 이게 세후까지는 필요 없는데 순영업 소득은 계속 나와. 밑에도 봐봐. 02번. 가능 총소득 있죠? 두 번째 공실 빼면 뭐야? 유효. 세 번째 운영 경비 빼면 순영업 소득을 산정해야 되는 문제는 부동산 학에서 널려버렸어. 그래서 얘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자, 10분 쉬었다가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겠습니다.